일단 그 나이 때는. 탈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자기 꿈을 위해서 학교 자퇴했는데도 그냥 대학 와가지고 좋은 데다 취업 나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시사 현장 맥 박성룡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존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이른바 제도권 교육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요즘 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 수가 한 해에 6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을 맞을 체계를 갖추지 못한 듯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박충원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학생들이 등교를 서두릅니다.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의 청소년들. 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일상인데요. 또래들과는 조금 다른 아침을 맞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기관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효선이. 남들보다 늦지막이 하루를 시작하는 효선이는 3년 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달리 갈 곳도 없어서 그냥 천천히 나왔어요. 학교는 왜 안 다녀요? 학교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니기가 싫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효선이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 획일적인 틀을 강요하는 학교 생활이 싫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죠. 수업의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해라.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았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손재주 많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한다는 효선이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지금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뭐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게임을 하던가 그러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애들 오면은 이제 같이 수다도 떨고 악기도 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아예 입학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17살인 은비 씨. 제도권 학교가 입시 공부에 치우쳐 있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홈스쿨링을 선택했습니다. 좀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활하면 뭐 대학이나 뭐 그런 걸 갈 수 있느냐, 뭐 정상적인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은비 씨는 공연 예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짬짬이 연극 연습도 하며 여유로운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쓰는 법을 알게 되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한 해 5, 6만 명에 달합니다. 광주도 1,000명이 넘는 수가 매년 학교를 떠나는데요. 아이들은 왜 학교 밖으로 나오려 할까요? 크게 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라는 어떤 교육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기존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구와 흥미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삶을 디자인해서 살아가고 싶은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또 다른 길을 찾아 학교 밖의 삶을 선택한 청소년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기 위해 한 대안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기존 학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는 통로이자 쉼터인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 다니고 계속 방황하고 다녀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자퇴를 시켰어요. 수학 같은 거 보면은 저랑 너무 적성이 안 맞고.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이제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했었어요. 전 일단 일을 해서 모아두고 군대 갔다 와서 돈을 좀 더 모아서 돈을 빌려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 했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하지만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에 마음을 다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명절 같은 때 모이면은 이제 작은 아빠나 큰 아빠 가족들이 약간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뭐 하냐 이러면서 학생인 것 같은데 학교 안 다니고 여기서 뭐 하냐고 막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삿대질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게 많이 기분이 나빴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걱정스럽죠. 일단 그 나이 때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변화가 되는데 싶어서 좀 관심을 우리가 많이 사회에서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배워야지 그래도 좀 좋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중 큰 기대를 받은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광주는 광역시 중에 가장 먼저 지원센터를 마련했는데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이곳 센터에서 진로 상담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생활이 풀리면서 뭘 이렇게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감이 커요.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친구들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 앞으로 진로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게 되면서 또 이때쯤 부모님하고도 이제 불화들이 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고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합쳐 200~300명 수준. 대다수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만 명 정도 학교를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0만 명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교육부도 어느 부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지원기관으로 공백 기간 없이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부와의 협력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짧게 하고 지원을 하는 건 아마 국가적인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행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책을 미룰수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방황과 상처는 증폭될 것입니다. 학업이 중단된다든지 따로 직업에 대한 준비가 없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설계 없이 그냥 무리하고 나태한 생활을 보낸다며 걔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공교육원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의 어떤 일꾼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획일화된 틀을 견디지 못해서 혹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 과연 이들이 학교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한 대학 호텔 조리학부의 실습실. 유지가 두꺼운 게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매주 2차례 여기에서는 헬로 셰프라는 요리 수업이 열립니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좀 드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 수업인데요. 열기가 제법 뜨겁습니다. 항상 한 번씩 피세요. 본인들이 이런 제품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제품 만들 수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수업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정해진 시간표, 시키는 일만 따라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는 물론 만들고 싶은 요리를 직접 제안하는 적극성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까지 넘칩니다. 학교 다녔을 때는 제가 싫어하는 것도 배웠고 막 그래서 흥미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없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의지가 강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배움의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는 헬로 셰프의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를 그만둔 것이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단 공부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해외여행? 알바? 아무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먹고 자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그게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건데 막상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좀 놀고 싶어요, 뭐 이런 욕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나는 배우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죠. 광주의 한 대안학교. 수업 분위기가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이 모여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여느 수업과는 달라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저희 간단한 저희 오름에서 하는 영화를 이제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씬을 여기서 이제 찍는 거예요. 어디 앉아 있다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에 촬영까지 하는 영화 제작 수업. 코난 느낌이야. 낮춰놓고 카메라를 점검하고 녹음기 준비도 끝났습니다. 드디어 촬영 시작. 주인공인 탐정 역을 맡은 지원이. 제법 자연스러운 연기에 스태프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인데요. 누구세요? 아이고 썸나고 계셨어? 재미지게 사시네. 이번 건수만 잘 되면은 이번 달 월세는 잘 순간 웃음바다가 된 촬영장. 날 월급 줄라네. 월급 내 월세 주라니까. 어느 정도 대본은 어느 정도 아이들은 영화를 직접 만들면서 즐거운 경험에 빠져듭니다. 역할을 나누고 각자 최선을 다하며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2에 1.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 경험. 왠지 좀 임팩트있게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기만 했는데 이게 찍는 거랑 많이 다르고 이게 대사도 외워야 되고 할 게 좀 있긴 한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나 찍는데 1시간만 되네요. 제가 뭘 가르치러 온다는 생각은 안 해요. 같이 놀러 온다는 생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놀이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즐거워서 본인이 하게끔 이렇게 뭔가 되고 그래서 결과물이 나와. 그러면 어쨌든 다들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대안학교. 역시 수업 분위기가 시끌시끌합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마술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마술 수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애들이 종강 파티를 곧 하거든요. 이제 연말이라서 종강 파티 때 이제 다 같이 이제 어울려서
무대에 쓸 그런 마술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마술을 배우며 잔뜩 들떠있는 아이들. 서툴지만 솜씨를 뽐내보는데요. 어디 한번 구경해볼까요? 잠깐 배웠는데도 실력들이 제법입니다. 공부가 놀이처럼 즐겁다 보니 아이들의 호응이나 집중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마음은 안 들어요. 그만큼 좋아요. 제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해서 막는 사람보다는 응원을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쪽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틀에 박힌 입시 공부를 강요받기보다는 저마다의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만의 재능을 키워가는 것.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제도권 학교는 이 정도는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는 대학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배우고 싶니? 이런 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내서 그런 것이 수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거나 딴짓 하기보다는 자기가 배운 것을 원하는 것을 개설이 됐기 때문에 훨씬 집중도나 이런 것들은 좋고 행복해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일하려는 욕구 또한 높습니다.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작업장인데요. 규칙적인 생활에 목공 기술도 배우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밤이랑 낮이 바뀌었어요. 밤에 놀고 아침에 잤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요. 일반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좀 주급 안 챙겨주고 막 시급도 잘 안 챙겨주거든요. 막 편의점 같은 경우도 4천 얼마 막 그렇게 주고. 근데 여기는 최저시급 다 챙겨주고 그 주유수당 그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 아직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공간. 문제는 이런 작업장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더 오고 싶다고, 일해보고 싶다고. 근데 저희 공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곳도 좀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안학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대안학교는 10여 곳. 하지만 대부분 학생 수가 10명 남짓한 소규모 미인가 학교들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받고 싶어도 시설과 재정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정말 퍼센트로 치면 10%도 안 되는 지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 사실은 근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 균등하게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의 주 목적은 공교육 틀 안에서의 대안교육 지원. 미인가 대안학교는 찬밥 신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자체 예산 기준으로 4천만 원. 교육 지원이 주 임무가 아닌 광주시가 3억 4천만 원을 지원한 것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대안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나온다고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오히려 광주시나 이런 쪽에서 행정 쪽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어쩌시면 그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광주시 교육청이 이미 교육 지원 조례까지 마련한 만큼 대안교육 지원은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인력, 자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줘야
교육감님이 학교 밖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가 잘못해서 학교 밖으로 밀려나 버린 아이들에 대해서 의지가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 올해 4천만 원, 총 예산 4천만 원이거든요. 의지가 없다고밖에 지금 평가할 수가. 밤늦은 시각, 레미 학교와 함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라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뿐만 아니라 학교 안 청소년들도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끼를 발산하고 재능을 키우는 희망 프로젝트. 바쁜 시간을 쪼개 연습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힘들지만 만족감도 크다고 합니다. 병행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좀 삶의 낙이랄까? 재밌어요. 스토리도 저희가 직접 쓰고 또 연기 연습하면서 같이 혼나기도 하고 춤 출 때도 혼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해 스스로 선택한 일. 때론 넘어지더라도 아이들은 기꺼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엄마 나 이런 꿈이 있어. 나는 가수의 꿈이 있어. 연극배우의 꿈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도 걱정 안 하시고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특별함으로 빛나는 아이들. 규격에 맞춰 재단하기보다는 존중하고 품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가 행복한 길을 선택한 다양한 길을 선택해도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그것이 그 오롯이 그런 삶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부모 세대 몫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해요. 늦은 밤까지 연습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뻐 보입니다. 자신이 좋아해서 선택한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미래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 틀에 박힌 탁월함보다는 다양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마다의 기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키워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목 아닐까요? 시사 현장 맥 여기서 마칩니다.